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취업 캠프에서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담당할 오하나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취업 캠프를 하신다고 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같이 만나서 얼굴도 보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온라인이지만 저와 같이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즐겁게 유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좀 하고 지나갈게요. 저는 이미지 메이킹 강의, 비즈니스 매너 강의를 하고 있는 오하나 강사이고요. 저도 일반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직장 생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부분을 계속 또 현장에서 느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 이미지 메이킹, 비즈니스 매너, 서비스 교육 같은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 주제인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저희가 여러 가지 순서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오늘 주제인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의 롤모델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히 학습하면서 어떻게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여러분들 오늘 모이신 최종 목표죠.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이미지를 가꾸어 나가면 좋을지 용모와 복장, 자세와 태도, 저희 표정 연출, 목소리 연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가 이미지 메이킹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조금 생소하시다면 그 사람 이미지 좋다, 만들어진 이미지야, 아니면 좀 이미지 별로야, 이런 식으로 이미지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내가 만든다는 뜻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업을 위해서 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스스로 찾아서 발견하고 그 이미지를 쫓아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은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어떻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정치가나 연예인, 주로 사람 앞에 많이 서는 사람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유명한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러분들 같은 학생분들, 직장인분들, 그리고 나의 이미지를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지를 잘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직업 또는 직무를 얻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오늘 저랑 같이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은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만들고 싶은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교재에다가 실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지 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원하는 목표가 다 다르실 텐데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고 빈칸에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목표는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직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미지를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저는 강사이기 때문에 제 목표는 강의를 잘하는 강사, 이렇게 목표를 적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 공란에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를 각자 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미지 메이킹에서 이 이미지라는 것은 상당 부분이 보여지는 것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거기에 알맞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잘하는 강사가 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을까요? 당연히 보자마자 실력 있는 강사다. 강의를 잘하게 생겼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런 요소들을 저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이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미지 메이킹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여러분의 자신을 잘 알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드린 이 두 질문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내가 보여지고 싶은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직업과 직무, 여러분들께서 아마 추구하시는 것들이 다 다르실 텐데 직업과 직무에 또 어울리는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저의 목표와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강의를 잘하는 강사가 되고 싶은 게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떤 이미지를 가지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여기에 직무들을 한 번씩 좀 띄워볼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제가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사회복지사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왠지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품이 좋을 것 같고 인성이 바르고 그죠?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직업에 관해서 떠올리는 이미지를 저희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두 번째, 회계사라는 직업을 가져왔어요. 회계사,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이 이미지는 위에 제가 띄운 사회복지사와 비슷한 이미지일까요? 약간은 좀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회계사 같은 경우 굉장히 숫자를 많이 보셔야 하고 엄청 꼼꼼하셔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딱 봤을 때 굉장히 확실하다, 믿음직스럽다, 꼼꼼해 보인다, 섬세해 보인다 이런 이미지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세 번째, 프로그래머. 요즘에 이제 프로그래머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프로그래머 역시 꼼꼼하고 세심하셔야 되지만 회계사하고는 조금 또 다른 이미지가 느껴지실 겁니다. 프로그래머는 아무래도 조금 자유롭고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요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위에 제가 보여드린 사회복지사나 회계사에 비해서 조금 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왔는데 각 직업마다 어울리는 이미지는 따로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특정한 어떤 직무나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다면 각 직업에 어울리는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지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제가 굉장히 상반되는 직업들을 가져왔는데 패션 디자이너 또는 예술 단원 이런 예술 쪽 같은 직업들은 사실 공무원이나 회계사하고는 또 다른 이미지로 당연히 받아들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업을 대하실 때, 내가 목표를 정하실 때 내가 목표로 하는 직업 또는 직무에 어떤 이미지가 어울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을 저와 같이 맞춰서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직무와 직업에 어울리는 이미지 잘 찾기가 어렵다. 사실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이 직업에 맞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저는 롤모델을 찾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롤모델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롤모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이미 가 있거나, 그쵸? 또는 주변에서 본받고자 하는 인물을 선정하는 것을 바로 롤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페이지를 교재에 넣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롤모델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조금 구체화하시면서 세부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접근하고 싶은 어떤 직무 또는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영향력 있는 인물을 찾아서 이 인물에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쏙쏙 뽑아서 배우고 노력하는 것을 바로 롤모델 찾는 건데요. 이 롤모델은 사실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역사적인 인물이나 유명인 또는 가족이나 선생님, 주변의 친구나 선후배 중에서도 롤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셔서 롤모델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미지를 조금 구체화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건데요. 저 역시도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잘하시는 선배 강사님들의 강연을 보고 또 그분들의 모습을 실제로 접하면서 롤모델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행동을 단순히 따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만 선별해서 배우시고 나와 어떤 장단점이 다른 점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여러분들도 롤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명인이나 뭐 연예인, 역사적인 인물도 너무 좋고 가족이나 친구, 선후배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이 사람처럼 한번 되고 싶다라고 롤모델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사람을 정하셨다면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점 그리고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이 비슷하거나 다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하시고 적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나랑 좀 가정 환경이 비슷해, 살아온 환경이 비슷해, 또는 뭐 같은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성별이 비슷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다. 그런데 다른 점은 나는 좀 게으른 편인데 이분은 부지런하게 착착착 열심히 계획을 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비슷하거나 다른 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롤모델을 선정하셨다면 이 롤모델에게서 내가 배우고 싶은 점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고민하시고 한번 정리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롤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에 들어가서 실제 이 롤모델 해봐라 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5년 후에 내가 나의 롤모델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5년 후에 저는 굉장히 잘 되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잘 살고 있을 거기 때문에 5년 후에 내가 롤모델이다 라고 했던 친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뭐 자기 아버지가 롤모델 또는 어머니가 롤모델이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뭐 탑인 사람을 정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내 가족 중에, 선후배 중에서 본받을 만한 점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롤모델을 찾아서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이미지를 만드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아무래도 보여지는 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이 이미지에 대해서 연구한 메라비안이라는 학자가 발표한 이 메라비안의 법칙이 가장 이미지 쪽에서는 유명한 법칙이에요. 여기에 따르면 이미지는 55%가 시각적 요소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시각적 요소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보여지는 것에는 저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사람으로 따진다면 사람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55%가 시각적인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만났을 때 보여지는 것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옷차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자세, 그리고 표정, 뭐 제스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는 사실 강의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자켓 차림을 하는데요. 지금 녹화하는 이 날도 굉장히 더워요. 더운데도 제가 자켓 차림을 고수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진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할 땐 저는 항상 이 정장 차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그냥 티셔츠나 청바지 아니면 추리닝을 입고 여기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 모습과는 또 많이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처럼 옷차림은 굉장히 이미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시각적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지를 만드실 때
먼저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게 바로 시각적인 요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청각적 요소예요. 청각적인 요소는 바로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미지에서 찾아본다면 우리의 목소리의 톤과 크기 또는 저희의 음성, 발음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언어적 요소인데요. 이 언어적 요소는 서로 대화하는 내용과 화법, 대화의 질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데 10%도 안 되는 아주 적은 비율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내적인 요소들, 우리가 발표하는 내용과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옷차림, 태도, 표정과 또는 목소리를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을 온전히 전달할 수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언어적인 요소는 7%밖에 안 되는데 시각적 요소가 50%네요. 그럼 저는 옷차림만 먼저 예쁘게 준비할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면접 답변을 잘 표현하시기 위해서는 이미지, 즉 시각적인 옷차림과 태도, 자세, 그리고 목소리의 톤과 발음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을 온전히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미지를 만드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이미지를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실 때 사실 면접을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면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면접관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채용이 될 수 있다 해서 제가 네모칸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바로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격할 수 있는 설득의 과정이 바로 면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득을 해야 하는데 설득하는 내용은 가장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자소서도 쓰시고 뭐 이력서도 쓰시고 면접 답변도 준비해서 많이 암기하실 텐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지를 잘 형성하셔야 내가 말하는 답변이 더욱 신뢰감 있게 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면접 가시면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면접 시간 정말 짧은 시간만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여러 명의 면접자와 같이 면접을 들어가실 경우에는 더 짧게 주어지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1분도 안 되는 시간, 사실 뭐 30초 이런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예전에 면접을 치렀을 때 1차 면접에는 한 7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 20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지원자들 속에서 내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이 빠른 시간 안에 면접관을 사로잡아야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감 가는 첫인상을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호감이 가는 사람을 먼저 채용하게 되겠죠. 이 호감 가는 첫인상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첫인상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보시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실래요? 첫인상이 형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에는 3초 이내로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3초 또는 정말 뭐 0. 몇 초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만큼 첫인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봤을 때 그냥 한번 쓱 보고도 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좋은 첫인상을 형성을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기억하시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각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것이 바로 비즈니스 스타일링인데요. 이 부분은 면접을 가실 때 또는 비즈니스를 위한 어떤 미팅을 하신다면 반드시 준비하셔야 될 요소라서 오늘 한번 담아봤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사진 속에 보이는 이런 지원자들처럼 딱 봤을 때도 아주 깔끔하고 정돈된 복장으로 면접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이마를 가리지 않게 가급적이면 이마를 노출하시는 게 좋은데요. 깔끔하게 제품을 사용해서 정돈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는 머리가 짧은 분도 계시고 긴 분도 계실 텐데요. 저처럼 머리가 기신 분들 같은 경우 하나로 묶어서 단정하게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 짧은 머리이신 경우에는 남성분들과 마찬가지로 스타일링 제품을 이용해서 머리를 고정해 주시는 것이 깔끔해 보입니다.
옷차림은 비즈니스 정장을 착용할 거고요. 네, 그리고 신발은 정장과 톤을 맞춰서 단정한 색의 구두, 그리고 메이크업도 너무 튀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그럼 남성 면접 복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앞에 저희가 봤던 요런 모습을 아마 상상하시면 되실 텐데요. 최근에는 남성분들에게 색상을 권해드릴 때 짙은 네이비나 짙은 회색의 정장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검정색 정장을 많이 착용했는데요. 검정색 정장 안에 이제 흰색 셔츠를 많이 착용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서 오히려 검정과 흰색은 너무 좀 딱딱한 느낌, 답답한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면접 복장으로 추천해드리는 컬러는 짙은 네이비, 남색, 그리고 짙은 회색, 블랙 이렇게 순서대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남학생분들 혹시 계시다면은 면접 복장으로 준비하실 때 네이비 컬러나 회색을 준비하시는 게 향후에 활용도도 높이 쓰실 수 있는 컬러라서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면접 때만 한번 입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취업해서도 계속 착용하실 수 있는 조금 실용적인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깔을 골랐으면 저희가 사이즈도 좀 볼게요. 우선 이제 양복이기 때문에 재킷이 먼저 있잖아요. 재킷의 기장은 엉덩이 한 4분의 3 정도, 요거 밑으로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이제 너무 길게만 내려오지 않게 해주시고요. 엉덩이를 조금 가려주는 길이를 선택하시는 게 단정해 보입니다. 그리고 소매선이 나오는데요. 손목선 정도의 소매선으로 셔츠가 밖으로 보이는 길이가 좀 좋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도 이 부분 보이시죠? 남성분들은 특히 소매 바깥으로 셔츠가 조금 나오는 게 조금 더 단정한 수트 차림이거든요. 그래서 정장을 고르실 때 이 셔츠를 먼저 입으시고 같이 재킷 길이를 착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바지인데요. 바지는 허리에 당연히 잘 맞추셔서 입으시고 벨트를 착용하셔서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수트 착용해서 벨트를 거의 필수로 좀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벨트도 색상은 너무 튀지 않게 좀 맞춰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지가 너무 좀 사이즈가 딱 맞거나 너무 지나치게 헐렁한 경우에는 또 이미지에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너무 꽉 조이는 답답한 바지보다는 조금 슬림한 듯 약간 여유 있는 핏으로 착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허벅지 둘레에 나오는데 이제 5cm 정도 여유를 두고 착용하자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면접에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앉으실 때 허벅지가 너무 이제 꽉 조이게 되면 앉은 자세에서 불편하게 연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구매하실 때 앉았다 일어났다도 해보시고 자켓도 이렇게 입어보시고 단추도 잠갔다가 풀어보시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해보셔서 나의 몸에 가장 잘 맞는 것으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지 길이인데요. 이 바지 길이는 복숭아뼈 중간 정도의 기장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지 길이가 너무 길면은 그쵸, 이제 좀 바지 이렇게 밑단이 헐렁헐렁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정한 인상에서 좀 많이 멀어지게 되고요. 또 요즘에 이제 좀 저희 슬랙스나 일반 청바지 입으실 때 발목을 굉장히 짧게 입으시는데 정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짧게 되면은 좀 단정하지 못한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앉았을 때 바지 길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을 좀 감안해서 복숭아뼈 정도의 기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셔츠 안에 입으실 때는 화이트색이 가장 무난하다고 했어요. 저희 자켓이 이제 네이비나 짙은 회색을 입으시기 때문에요. 셔츠는 화이트 계열이 가장 무난하고요. 혹시나 좀 화이트가 별로다라고 하신다면은 엷은 하늘색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 이제 넥타이인데요. 넥타이 가장 무난한 디자인은 스트라이프, 줄무늬나 무지, 패턴이 없는 것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셔츠 또는 저희 수트 색깔이랑 가장 잘 조화로운 색을 고르시면 좋고요. 기업의 아이덴티티 컬러라고 했는데요. 기업 저희 가시고 싶은 기업의 로고 색상 있잖아요. 그런 로고 색상을 좀 활용하시면 조금 더 센스 있는 옷차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구두는 코가 너무 뾰족하지 않은 단정한 디자인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복장은 여기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여성 복장입니다.
여성 복장은 이제 저는 이렇게 베이지색 컬러를 오늘 좀 착용을 했는데요. 면접에서는 사실 색깔이 있는 수트보다는 아직까지 여성분들은 블랙 투피스의 치마 정장을 가장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크거나 타이트한 느낌 없이 몸에 잘 맞는 핏을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여성분 핏 보시는 방법은 재킷 단추를 딱 채웠을 때 자연스럽게 허리 라인이 조금 들어가는 정도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꽉 끼거나 너무 헐렁헐렁한 경우에 앉았을 때 핏이 안 예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남성분들과 조금 차이점은 소매 바깥으로 블라우스가 나오지 않게 고르시는 거. 요게 이제 남성분들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길이를 손목 정도에 맞춰주시고 블라우스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입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마 정장을 추천드렸는데요. 이 치마도 H라인, 가장 저희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H라인이잖아요. 가장 단정한 H라인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길이는 무릎 정도, 무릎에서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선택해 주시는 것이 단정한 룩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에 입으시는 블라우스는 화이트 컬러가 가장 무난한데요. 뭐 V넥, 라운드넥, 스퀘어넥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체형에 따라서 스타일의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과 마찬가지로 구두는 너무 디테일이 강하지 않은 무지 디자인으로 골라주시고 여성분들 저희 치마를 착용하기 때문에 7cm 이내로 착용해 주시는 것이 단정한 연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면접 복장 고르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으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것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서 최근에는 기업마다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많이 추구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특정 직무 또는 다른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좀 팁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영업이나 뭐 광고, 뷰티 이런 쪽으로 사실 일반 사무직이 아닌 분들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면접 복장이 가장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내가 조금 여기 직무에 좀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어필하시고 싶다 하는 부분은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영업이나 마케팅 같은 경우 굉장히 활동적인 직무이기 때문에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열정이 있다는 것을 어필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면접 복장에 넥타이 컬러로 조금 포인트를 주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특히 영업이나 마케팅 같은 경우 열정을 나타내는 레드 컬러를 조금 추천을 해 드립니다. 여성분이실 경우에는 영업이나 마케팅, 사실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직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성스러움을 어필하시기보다는 적극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서 바지 정장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광고나 뷰티, 뭐 패션, 방송 이렇게 좀 일반적인 사무직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직업을 택하신 경우에는요, 정형화된 정장보다는 뭐 콤비라고 하죠. 저희가 뭐 위에랑 아래 색깔을 다르게 입는다거나 또는 뭐 스트라이프나 체크 패턴이 있는 조금 센스 있는 복장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은 이제 남성분들은 검정 구두를 많이 착용하시는데요. 뭐 이런 쪽에 패션에 조금 패션 센스를 돋보이게 해도 좋은 직무이기 때문에 브라운 컬러의 구두를 착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장 차림 말고 원피스의 자켓을 입으신다거나 또는 컬러가 있는 컬러 투피스, 수트 입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직무를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변형이 가능하니까요.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일반적인 면접 복장과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팁들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께서 각자 준비하시는 데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면접 복장에 정장을 입지 마세요 라고 하시거나 또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고 오세요, 자유복장을 입고 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또 저희가 고민에 빠지게 돼요. 진짜 나 자유롭게 가도 되나? 내가 친구 만날 때 가는 복장으로 가도 되나? 라고 하는데요.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말은 자유복장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단정하게 입고 가야 면접에 대한 예의가 맞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전하게 그냥 정장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유복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정장 입으셔도 상관없고요. 면접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과하다 싶어도 안전하게 정장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세미 캐주얼 한번 입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정장인데 저희가 뭐 셔츠나 이렇게 통일되게 입지 않고 조금 더 색깔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신다거나 또는 뭐 패턴이 있는 이런 옷도 괜찮습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에 이제 세미 캐주얼 같은 경우 넥타이는 좀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슬랙스에 자켓 착용하시고 타이 없이 그냥 가신다거나 이 정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도 원피스나 뭐 바지 정장 같은 경우로 좀 컬러풀하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자유복장이라고 해서 너무 자유롭게 가면 안 된다는 거, 어디까지나 면접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최대한 단정하게 연출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또는 면접 수트를 선택하실 때 조금 이제 도움이 되시라고 이 부분을 넣어봤는데요. 여러분들 피부톤에 알맞은 컬러를 선택하시면 조금 더 인상을 환하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퍼스널 컬러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제 얼굴톤을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노란기가 있는 옐로우 베이스의 웜톤, 그리고 푸른기가 도는 쿨 베이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피부 컬러, 피부의 베이스 컬러, 그 다음에 머리카락, 눈동자 컬러를 중심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웜 계열이신 분들은 조금 따뜻한 느낌의 컬러가 잘 어울리시고 쿨 계열인 분들은 시원하고 이런 컬러들이 잘 어울립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가 웜톤인지 쿨톤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서 실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뭐 햇볕에 저희가 장시간 노출됐을 때 검게 그을리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타지는 않는데 빨갛게 익는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를 착용할 때 골드가 잘 어울리시는 분, 실버가 잘 어울리시는 분도 있으시죠. 안에 블라우스나 티셔츠를 착용하실 때 내가 아이보리가 잘 어울렸나? 화이트가 잘 어울렸나?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손목에 혈관이 지나가는데 웜톤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피부가 노랗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조금 더 연출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부가 노란기가 많으신 분들은 주로 웜톤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피부에 붉은기 또는 푸른기가 있으신 분들은 쿨톤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내가 웜톤이냐 쿨톤이냐에 따라서 색상 선택을 조금만 다르게 하셔도 이미지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왼쪽에 제가 보여드리는 컬러가 바로 웜 계열의 컬러들이에요. 주로 노란색을 위주로 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주는 컬러들이 웜톤 컬러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컬러들이 쿨톤 컬러입니다. 아주 시원하고 화사한 느낌이죠. 내가 조금 노란기가 많은 얼굴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왼쪽에 있는 컬러들을 주로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내가 쿨 계열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오른쪽에 화사한 파스텔톤 계열의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조금 더 내 피부톤에 알맞은 컬러로 이미지를 밝게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오늘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제가 시각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면접이나 비즈니스 미팅, 뭐 중요한 곳에 나가시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게 준비가 되었는지를 한번 체크하시라고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머리 어떻게 정돈하기로 했었죠. 긴 머리는 하나로 묶고 짧은 머리는 단정하게 연출을 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만 면접이나 중요한 자리가 있으시다면 제품을 사용해서 짧은 머리도 단정하게 연출을 해주시는 거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두 번째, 입고 나가시는 옷, 저희가 컬러 예쁘고 새 옷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구김 없이 아주 깨끗하게 깨끗한 상태로 입고 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전날 스팀 다리미로 이렇게 한 번씩 쭉쭉 다려서 탁 털어서 걸어 놓으시면 깨끗한 상태로 입으실 수가 있고요. 짙은 컬러의 옷을 입으실 때 3번도 굉장히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어깨에도 한 번씩 쓱쓱 털어주시면서 깨끗하게 연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액세서리 착용하고 있지 않은지, 면접에 가시는데 굳이 커다란 비싼 시계, 뭐 알이 엄청 커다란 다이아 반지, 주렁주렁한 목걸이 이런 거 하고 가실 필요 없겠죠. 중요한 자리 가실 때는 액세서리도 최대한 간단하고 심플하게 착용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신발은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는지,
당연히 이제 뭐 면접에는 구두를 많이 착용하실 텐데요. 사실 이런 디테일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구두 같은 경우에 앞코 부분은 항상 나가기 전에 잘 닦아서 세팅을 해주시고, 여성분들은 굽이 굉장히 이렇게 좀 높잖아요. 근데 굽 같은 경우 저희가 막 길거리에 다니면서 많이 스치기 때문에 굽에도 상처가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까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깔끔하게 좀 연출을 해볼게요. 마지막, 손톱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지저분하지 않은지 손톱 다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들여다보시고 내 손톱까지 싹 관리해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나가시기 전에 총 점검 한번 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 시각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옷차림을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옷차림 준비해서 이제 면접 자리에 갔는데 가서 또 저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자세와 태도 부분입니다. 일단 면접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자리에 앉을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볼 건데요. 먼저 남성분 같은 경우, 남성분들 보통 앉으실 때 다리를 많이 벌리고 앉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면접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곧게 모으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만 좁게 벌리신, 어깨보다 넓게 벌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거나 또는 왼쪽 그림처럼 가볍게 계란을 쥔 것처럼 무릎에 가볍게 올려주시는 자세를 추천해드립니다. 당연히 허리는 곧게 펴고 앉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성분들 조금 단정하게 앉으실 수 있는 자세 소개해드렸고요. 여성분들은 보통 치마 정장을 많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앉으실 때 먼저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이렇게 앉으실 때 오른손으로 치마 뒤를 쓸면서 자리에 앉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좀 단정하게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옆에서 보았을 때 남성분 하신 것처럼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포개어 주신다거나 또는 이렇게 오른손 위로 공수 자세 하셔가지고 무릎 위에 살짝 올려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단정하게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보통 이렇게 옆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지원자들이 여러 명 있을 때는 방향을 비슷하게 맞춰서 옆으로 다리를 비스듬히 놓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조금 사선으로 연출해 주시고 옆에서 봤을 때 허리가 곧게 펴질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제 면접 하시는 동안 요거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조금씩 뭐 스터디나 이런 걸 하시면서 면접 자세를 좀 유지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아마 실제 면접장에 가셨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저희가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주의하실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밝은 미소를 유지한다. 자, 이거 사실 되게 어렵죠. 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면접장에 가서도 막 웃는 연습을 하시느라 여기가 막 떨리고 그러실 텐데요. 너무 막 활짝 웃으실 필요는 없어요. 입을 막 미소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입꼬리 정도 간단히 올라가게 이렇게 살짝 미소만 지어주시고 이 미소를 끝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답변에도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 사실 면접에서 내 답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표정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들어주고 있는지 이런 태도까지 저희 면접관 분들은 다 관찰을 하신대요. 그래서 옆 사람이 답변을 할 때도 약간 고개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다든지 눈을 조금 이렇게 바라본다든지 다른 사람이 답변할 때도 정성스럽게 들어주는 태도를 보이시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옷을 막 다듬는 행동을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면접관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불편해 보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면접에 가셔서는 자리에 앉고 면접이 끝나서 나갈 때까지 막 이렇게 머리를 만지거나 그쵸? 옷을 막 이렇게 하시는 태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머리를 단정하게 세팅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앞머리가 막 내려오거나 머리가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 저희가 답변을 하면서 계속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정하게 머리 싹 고정하시고 들어가시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4번, 자신감 있고 당당한 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면접장은 굉장히 떨리는 자리예요. 누구나 가서 다 떨리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떨지 않고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셔서 조금 내가 모르는 질문이 나오더라도 자신감 있는 당당한 태도를 꼭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하면 안 되겠죠. 허리를 딱 펴시고 이렇게 딱 손 모으시고 앉아야 고든 자세에서 당당한 태도가 출발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시선은 저희 면접관님에게 가급적이면 고정을 해주시고 아래를 내려다 보신다거나 먼 산을 보신다거나 네, 이런 태도는 면접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에게 가급적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호감 있는 목소리 연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시각적인 이미지 받고 언어적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소서 바탕으로 답변을 많이 준비하실 텐데요. 이 목소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 면접 준비하시면서 뭐 보이스 트레이닝 받으시거나 스피치 훈련을 받으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는데 목소리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이겠죠. 자, 첫 번째, 면접에서 무조건 큰 목소리로 내가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강의에 가면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정답은 꼭 큰 목소리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크게 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압박을 가지다 보면 오히려 답변에 집중을 못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하는 건 물론 좋죠. 굉장히 열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좋지만 이 큰 목소리로 계속 답변을 이어가시다 보면 당연히 면접관들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들으셨을 때 전달력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정확한 발음과 발성에 더 주의를 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만 목소리를 볼륨을 업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연습을 하실 때 내가 큰 목소리도 냈다가 작은 목소리도 했다가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목소리에 저희 감정을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정을 목소리에 담는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희가 네 라는 단어 하나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뭔가 화가 났을 때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누가 불렀을 때 네? 이렇게 답변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답변으로 네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서 답변하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면접을 준비할 때 대부분은 뭔가 답변을 작성하신 다음에 이 답변을 암기해서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이 암기에서도 너무 무미건조한 암기성 답변을 면접에서 내놓으실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하죠? 좀 외워서 하는구나, 얘 그냥 외워왔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좀 진심을 건드리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내가 내 진심을 전달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목소리에 좀 감정을 실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쓰신 본인의 자소서로 답변 연습을 하셔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쓴 모범 답안을 가져와서 내가 암기해서 나갈 경우에 당연히 내 감정이 실릴 수가 없겠죠. 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겪어왔던 일, 내가 직접 쓴 일, 내가 느낀 일들을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다른 사람의 모범 답안을 가져다 쓴다거나 친구 거를 베낀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서 하시는 연습을 하는 거를 제가 꼭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해요. 당황하지 않고, 첫 번째 당황하지 않고 문장 끝까지 또박또박 얘기한다. 꼭 이렇게 면접에 가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실제로 공무원 면접 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서울시에 바퀴벌레가 몇 마리나 사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만약에 오하나 씨, 서울시에 지금 바퀴벌레가 몇 마리인가요? 이렇게 면접에서 물어보셨다면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쵸? 그런데 이 질문을 왜 했을까? 당황스러운 질문을 왜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퀴벌레가 몇 마리가 사느냐 정답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모르더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내가 모르는 질문을 받았더라도, 내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받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거기서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즉흥적으로 잘 표현하실 수 있다면 된 거예요. 당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가 면접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호기롭게 막 시작하다가 뒤에 가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뒷말을 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면접관들이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뒷말이 뭐라고 했죠? 뒤에 뭐라고 했죠? 뒷말까지 또박또박 듣지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좀 확실하지 않다는 느낌, 흐리멍텅한 느낌,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유약하고 힘이 없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준비하실 때 처음에 큰 목소리로 출발하시는 거 굉장히 좋지만 이 텐션을 뒤에까지 잘 끌고 가시면서 마지막을 또박또박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항상 연습하실 때 마지막 단어까지 잘 끌고 가셔서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마지막 어미까지 또박또박 마무리하시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희가 이미지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가 이제 청각적인 요소라고 했잖아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뭐 여러 가지 의상이라든지 자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저희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 호감 있는 목소리를 연출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스터디 하시면서 혹은 혼자서 준비를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미지를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이미지라는 것은 나를 또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좀 더 채워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미국의 어떤 법정에서는 죄수가 좀 더 얼굴이 잘생겼을 때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사실 조금 과장된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준비된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의 외적인 부분들까지 잘 이렇게 다듬어야 된다는 게 이미지 메이킹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미지를 잘 다듬으셔서 호감의 이미지를 여러분들께서 생성해 놓으시면 답변을 하다가 작은 실수가 나오더라도 이 사람은 작은 실수도 용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것을 당황하지 않고 잘 풀어내시기 위해서 좀 더 자신감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의상부터 자세와 표정 그리고 목소리 연출까지 오늘 한번 저희가 쭉 훑어봤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혼자서도 연습해 보시고 각자 친구들과 서로의 이미지도 체크를 해주시면서 취업 준비를 좀 더 깊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은 사실 면접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오늘 배운 내용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취업 준비와 사회생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제가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작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배웠던 이미지 메이킹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 취업 준비 잘 하셔서 원하는 직무, 원하는 회사에 꼭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럼 저는 오늘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